자, 북한군 첫 행진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러시아의 전승절 군사행진 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 부대가 처음 참여한 것이 지금 확인이 된 건데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등장한 이 북한군의 모습. 먼저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시대착오라는 것이죠. 예. 과거 이 러시아가 공산 체제를 갖고 있던 소련 시절에 예. 이 공산주의 맹주 노릇을 할 때도 북한이 이 전승절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고요. 네네. 결국 이거는 러시아의 생색의 차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 당시 그러니까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의 파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북한군이 뭐 수천 명이 사망자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고 예.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설사 끝난다 하더라도 예. 우리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뭐 보여주는 일종의 생색 차원에서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참여를 허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결국 이러한 그 북러 간의 군사적 밀착은 결국 우리한테도 상당한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러시아가 군사적인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군사적 자신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것이 결국은 한반도 긴장 악화에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차 교수님께서 좀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북한 매체에서도 이번 러시아 전승절 퍼레이드에 북한군이 참여했다면서 대대적인 보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축전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나는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동맹적 성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대로 중시하고 변함없이 승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조로 국가 간 조약의 의무 이행에 언제나 책임적일 것임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자, 직접 화면을 보셨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축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거를 강조를 했고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친근한 동지, 존경하는 푸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밀감을 표시하고 전승절 해년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이 모습을 봤다. 정원근 의원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군대는 보냈는데요. 예. 정작 본인은 가지 않았어요. 안 갔죠. 예. 그러면서 본인은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과 경계하는 지역을 다니면서 군사적 대비를 또 과시하는 네. 그리고 언제든지 상당히 그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암시를 하는 여러 가지 행보를 보였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이제 소위 통일을 위한 대한민국과의 특수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국가임을 또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러시아가 필요한 것이죠. 준 동맹 상태, 동맹적 성격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거는 예. 동맹은 아니지만 국제 관계에 있어서 동맹에 준하는 그런 친밀함이 있다라는 걸 대내외에 과시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외세를 활용하되 더 이상 주체라기보다는 국제 정치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는 중국에 대한 또 그 의식을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그 소위 북한과 러시아 또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끈끈하다라는 거를 예. 천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전쟁 경험을 쌓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러시아를 도와줬다는 즉 푸틴에게 북한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도록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실질적으로는 동맹 관계. 그러면서 계속 러시아에 대해서 암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너희를 도와줬다. 그렇게 정홍기 의원님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도 우리는 끈끈하다, 과거와 다르다 이렇게 보여질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런 건지 그러면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끈끈하게 된 것까지도 감안하고 이제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를 정립할지 좀 궁금한 측면이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러시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 보여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러시아와 이렇게 관계가 더욱더 밀착되는 것이 중국에게 마냥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예. 불편한 측면도 있거든요. 네네. 과거에 김정은의
조부인 김일성이 그런 외교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과의 경제적인 의존 및 상징적인 동맹, 그리고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밀한 협력, 그러면서 소위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예. 독자 행보,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의 국가임을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가 북한군 이 포로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정부 담당 국장이 이제 언급에 나왔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이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포로를 요청하는 거 이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만큼 또 보여주는 것들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매체가 지난 4일 보도를 한 것인데요. 예. 이 포로 교환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국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국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러시아가 먼저 포로 교환을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 이례적으로 이 북한군 포로만 넘겨줄 수 없느냐 먼저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러시아의 이례적인 요구는 결국 북한의 요구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이 지난달 26일 날 나왔던 김정은의 발언인데요. 김정은이 이날 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었던 이 북한군을 기념하는 기념관의 준공식 연설을 했는데 예. 이 자리에서 자폭을 못한 이들도 당의 전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당시에 이 많은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결국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 2명의 마음을 흔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런 해석들을 했는데요. 실제 북한군 포로들은 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역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송환됐을 때의 상당한 그 보복을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심리적 동료를 자아내서 북한 쪽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그런 이 지금 포석을 깔은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김정은 입장에서도 설사 포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병사들을 품는 나름대로의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그러니까 포로가 되기 전에 이 자살 내지는 자폭을 하라고 이를 강요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 여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그 때문에 러시아가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는 이럴수록 우리 정부가 이 북한군 포로의 우리 쪽으로의 송환을 위해서 저는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그들의 우려대로 예. 만약에 송환될 경우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